등하고 얼굴하고 복부를 받는 손님은요, 재티켓팅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다 가르쳐 줄 건데, 그리고 저희 볼게요. 일감 볼게요. 피부의 정의는요, 피부는 표피하고 전신 피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인 체중의 6분의 1이 피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피부가요, 얼마나 저기 하냐면, 우리가 사람이 옛날에 우리 영화 보면 조폭들이 얼굴만 남기고 묻는 거 봤죠? 얼굴만 내두고 몸을 묻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을 것 같은데. 3일이면 죽어요. 왜냐면 피부가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발부터 썩어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이요, 죽으면요, 어디서부터 마비가 되는 줄 아세요? 발부터 마비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려가면 죽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이 다리부터 풀리는 거잖아요. 저기 할 때. 그래서 뭐냐면, 우리 피부가 숨을 쉬는데, 이 숨을 쉬는 6분의 1, 이 피부도 숨을 쉬어요. 그런데 얼굴, 우리는 호흡으로만 숨 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면 밑에 얘 피부가 숨을 못 쉬어서 괴사가 돼요. 괴사가 돼서 이 괴사된 데에 균이 장기를 침투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균이. 그래서 우리 피부는 천연 보호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신체가 모체에서 태어나고 있을 때 외부에서 내로 피부로 분화되어 탄생을 해요. 그래서 태어난 후에 피부는 정신적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정신 건강의 피부 상태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피부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피부가 이상해요 라고 오잖아요, 고객이.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피곤한 거, 힘든 거 있었어요? 아니면 갑자기 몸이 갑자기 무리하는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구나. 왜냐면 피부는 우리 정신하고 되게 신기하게 그게 일치돼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거나 그러면 피부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등순환이랑 같이 순환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드릴게요. 이런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한 장 넘기면, 이거는 제가 쓰는 거예요. 예, 쓰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피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부는 깊고 좁아요. 여기가 표피거든요. 그리고 피부, 이게 모공이 항아리처럼 돼 있죠. 이 모공 속에요, 찌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찌꺼기를. 그래서 우리가 먹는 우리 화장품 찌꺼기, 먼 찌꺼기, 수은이라든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요, 피부 모공에 들어가면 잘 빠져나오지가 않아요. 아시죠? 그러면 내가 대부분의 우리가 피부가 진짜 좋아지려면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부가 진짜 좋아지려면 턴오버가 되게 중요해요. 턴오버는 뭐냐면 우리가 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요, 28일, 14일, 14일, 28일, 기저층에서 14일, 그 다음에 각질층에서 끌어올리는 데가 14일이에요. 그래서 턴오버 주기가 28일이에요. 그런데 28일 중에 한 번씩 턴오버가 기가 막히게 되면 피부는 퍼펙트하게 좋아지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20대가 들면서 내 나이 플러스 28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올해가 몇 살이에요? 48이요. 48이죠. 거기에 28을 더해보세요. 그럼 76? 그렇죠. 76일에 한 번씩 턴오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턴오버가 76일 동안 각질이 쌓여 있어. 14일만 쌓여야 되는데 76일 동안 쌓여 있어. 그러면 여기가 암막 커튼처럼 어둡겠죠. 그쵸? 어두우면요, 이 각질의 기저층이라는 건 세포 공장이에요. 내가 건강한 세포를 계속 생성하는 게 기저층의 역할이거든요. 기저층에서. 그런데 여기에 커튼을 치면요, 잠을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집에서 암막 커튼을 해서 특히 연예인들 집에는 깜깜하잖아요, 암막 커튼. 그래서 낮에도 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피부도 똑같아요. 암막 커튼을 치면요, 내 세포가 잠을 자요. 잠을 자면 무슨 역할이냐면 콜라겐 엘라스틴 세포가 일을 안 해요.
콜라겐 엘라스틴 세포가 일을 안 하니까 얘가요 느슨해져요. 그러면서 이 커튼이 점점 더 쌓일수록 사람이 늙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피부가 가장 좋아지려면 턴오버, 각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78일 만에 쌓인 각질을 빨리빨리 벗겨내야 돼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나이가 40이 넘은 30이 넘은 사람은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각질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50이 넘은 사람은 일주일에 3번 정도로 각질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바빠 죽겠는데 집에서 각질 관리를 해야 안 해요 요즘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님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고객님이 일주일에 3번 할 걸 제가 한 번에 완벽하게 해드려요. 그러면 데미지가 있겠죠. 서서히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하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영양을 왕창 넣어드려요. 데미지가 있지 않게. 그리고 저희 관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각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각질 관리를 해서 피부 턴오버를 재생시킬 거고 기초촉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피부가 더욱 건강하게 진피부터 치료가 들어갈 겁니다 라고 상담이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피부가 좋아지려면요 약산성을 써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상관없어요. 약산성을 써야 되는데 우리 피부는요 약산성이에요. 약간 산성. 그래서 공기 중에 박테리아 세균이 내 피부에 달라붙어도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약산성은요 균을 죽이는 성분이에요. 균을 죽여요. 그래서 여기에 맨 뒤에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pH 산도라고 하는데 pH 산도 약산성이거든요. 약산성은 pH 4.5에서 5.5가 약산성이에요. 4.5에서 5.5. 그런데 누스킨은요 정확히 4.5예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4.5에서 6.5까지 약산성이라고 얘기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약산성은 뭐냐면 내가 박테리아, 균, 모낭세포라든지 이 균을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약산성이 어디냐면 우리 임신했을 때 애기 뱃속에 양수가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10달 동안 균이 안으로 침투를 못해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 약산성은 균을 살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이 약산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성의 질이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에는요 약산성으로 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기존의 제품이 알칼리예요. 그러니까 질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질염이 나거나 여성 질에서 냄새가 난다는 건 균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균이 발생했다라는 건 내가 빨리 균을 없애지 않으면 그 균이 안으로 침투되겠죠. 그러면 우리 생식기로 들어가죠. 자궁이나 난소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빨리 약산성 세안제로 균을 죽여야 돼요. 그게 바디반 거예요. 데몬을 해줄 건데요. 그래서 데몬도 내가 고객한테 설명하면서 데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약산성이어야 된다. 내 피부 피지막을 보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약산성. 그래서 모낭세포는요 모공 안에 있거든요. 밤에는 기어 나와요. 낮에는 들어와요. 내가 지금 활동하잖아요. 말하고 활동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요 얘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자잖아요. 수면 무의식 상태잖아요. 무의식 상태는요 얘가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 나와서 여기를 갉아먹는 거죠. 모공도 커지게 하고 그리고 짝짓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약산성을 쓰면은 균이 나왔다가 죽어요. 그래서 여드름 심한 피부들은 보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바디바를 거품을 내서 얼굴을 바르고 자라는 게 뭐냐면 밤에 기어 나왔다가 바디바가 약산성인데 걔가 그걸 먹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 바디바를 그러면 그 거품 내 갖고 이렇게 그냥 자기 전에 여드름 친구들은 이렇게 덮어놓으라는 거죠? 거품 내서 바르고 미스트 뿌리고 그리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좋아지게 하려면 나쁜 걸 먼저 없애야죠. 그래서 균을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산성이 피부 보호막을 유지시켜 주는 게 약산성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보습과 영양이에요.
보습과 영양을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냐면 진피까지 넣어줄 수 있는 제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보습과 영양을. 자, 여기 보시면 그물망 있죠. 이게 짝짝 줄. 이게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이 줄은 쓰세요. 자, 콜라겐이 끊어지거나 느슨해지면요 굵은 주름이 생겨요. 주름을 관장하는 게 콜라겐이에요. 그리고 콜라겐과 콜라겐을 잇는 이 자리 있죠. 이거. 네. 여기가 엘라스틴이에요. 매듭이. 아, 요 매듭. 네. 엘라스틴이 꺼지면요 피부가 꺼져요. 눈 들어간다든가 볼이 들어간다든가 이마가 들어간다든가 그게 엘라스틴의 역할이에요. 자,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사이에 머금고 있는 거 있죠. 네. 이게 뭐냐면 히알루론산이에요. 히알루론산은요 천연 보습 인자예요. 그러면 히알루론산이 없어. 그럼 얘가 느슨해지겠죠. 그럼 주름하고 꺼지는 같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충분한 보습 제품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제품을.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준 피부가 젊어져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기에 찌꺼기 노폐물 중금속이 가득 있어요. 이렇게 가득 있는 상태에서 영양분을 자꾸 넣는다고 이거 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것부터 근본 원인을 빼야 되죠. 근본 원인을 빼는 유일한 작업을 하는 게 가꾸는 동안밖에 없어요. 겉에는 다 해요. 대부분이요 병원이다 피부샵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박피를 한다던가 아니면 영양을 넣는다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안에 있는 노폐물을 흡착해서 빼내온 다음에 영양소를 집어넣는 건 갈바닉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흰색 젤이요. 트리트먼트 젤이에요. 그 앰플이 1번 젤로 들어가면 이 저지막으로 어거지로 넣어주는 거예요. 기계로. 넣어주면 1번 젤이요. 이 노폐물을 흡착해서요. 이게 마이너스 전류거든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앰플이 플러스 들어가잖아요. 이 피부 모공 속으로. 그럼 노폐물하고 만나서 플러스가 변해버려요. 극이. 플러스로 변해 있어요. 얘가 노폐물이. 플러스로. 그러면 2번 앰플 있죠. 2번 두 번째 앰플. 두 번째 앰플이요. 플러스 앰플이에요. 전자극이. 그래서 2번이라는 그걸로 이 두 번째 앰플을 플러스를 강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플러스는 어때요? 밀어내죠. 얘가 플러스를 넣어주면요. 이 마이너스 전자가 안에 있는 노폐물이 플러스 된 게 얘가 차오르면서 얘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2번 앰플을요. 과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2번 앰플을 너무 오랫동안 하시면 안 돼요. 오랫동안 했는데 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막 무식하게 막 뻑뻑할 때까지 손님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 노폐물이 지금 나왔죠. 얘가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면 어때요? 2번 앰플이 나오겠죠. 그래서 못 배운 사람이 선무당이 살아남는다고 원리를 모르면요 고객을 더 피부를 망가뜨리게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게 갈바닉 첫 번째 앰플, 두 번째 앰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피부 관리를 배우면 20일 동안은 15일 동안은 갈바닉 관리를 매일 하라고 그래요. 선생님한테. 왜? 선생님 얼굴에 이 노폐물이 한 번 관리했다고 찌든 때가 빠지겠어요? 안 빠지죠. 조금씩 빠지겠죠. 그러면 내가 매일 하면 얘가 빠지겠죠. 빠지면서 급속도로 이제 그때부터 좋아져요. 이거를 노폐물 안에 찌든 때 빼는 게 한 3, 4일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 4일 동안 갈바닉을 매일 하면 그때는 들어가는 양이 적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양이. 빼내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5일째부터는 들어가는 양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동안이 왜 있냐면 15일 동안 매일 갈바닉 관리를 하면 선생님 얼굴이 바뀌어요. V라인 되고요. 얼굴 피부톤 밝아지고 모공 줄고요. 그러면 선생님 비포 애프터가 있으면 자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죠. 내 비포 애프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보여줘도 고객한테 끝난다는 거죠. 고객님 저도 여드름 피부였어요. 얼굴 홍조도 있었고 이랬는데 제 비포 애프터 보여줄까요? 이거 15일이에요.
15일 동안 관리. 그리고 나서 15일 후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일만 매일 갈바닉을 좀 안 빠지고 동안방 들어와서 하라고 해도 그게 안 해. 그 동안방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는 리프트팩 매일 하는 게 숙제거든요. 근데 리프트팩 매일 하면 기존들은 리프트팩 매일 하면서 갈바닉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스타트하는 선생님은요,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15일을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바닉 관리. 갈바닉 원. 그래서 내가 한 20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피부를 엄청 좋아지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초 제품 쓰면서. 갈바닉 원투 한 다음에 리프트팩까지 다 매일 그렇게 하시면 피부가 완전 반짝반짝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내 비포 애프터를 그렇게 고객한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제품이 영양과 수분을 왕창 넣어줘야 되는 제품이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려면 각질 관리를 잘해야 되고 턴오버 관리를 약산성을 써야 되고 보습과 영양을 넣어줘야 된다. 보습과 영양이 진짜로 피부까지 들어가는 제품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NAPC라는 성분이 있어요. 표피에 있는 수분은 NAPC예요. 그 표피에도 수분 필요하죠. 표피에 수분이 없으면요 각질이 딱딱하게 굳어요. 이해했죠? 딱딱. 그러면 더 안 떨어지겠죠. NAPC 수분도 넉넉하게 있어야 각질이 부들부들 해야지 잘 떨어지죠. 그래서 표피에 있는 수분은 우리 미스트 NA 있고요. 뒤에 보면 거기 히알루론산 성분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알로에베라 성분 있어요. 알로에베라 왜요? 내 피부는요 수건으로 해도 상처를 입고 햇빛으로 해도 상처를, 공기 중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다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 치유도 되면서 표피에 있는 수분도 왕창 넣어주고 히알루론산도 넣어주는 게 미스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 누스킨을 쓰면 미스트를 들고 달고 다니셔야 돼요. 수시로 뿌리셔야 된다는 거죠. 얼굴에 수시로 뿌려주시면, 이렇게 히터에서도 우리 지금 엄청 건조하거든요. 이럴 때 미스트를 수시로 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관리해도 적은 금액으로 피부를 퍼펙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이 오면 고객이 좋은 걸 쓴다고 해, 다 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쁜 거를 지금 안 쓰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근본적인 갈바닉 앰플 갈바닉 주세요. 갈바닉 앰플을요 저는 들고 설명했어요. 이거를 여기다 놓고, 고객님 저희는 유일하게 딱 고객님 단독 일회용만 씁니다. 자, 제가 고객님한테 쓰는 앰플이 특허받은 앰플이 2가지가 있는데요. 얘는요 이 모공에 깊고 깊은 이 찌꺼기 하루아침에 안 빠져요, 고객님. 그래서 저한테 관리받으면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고객님 찌꺼기가 많을수록. 그런데 3, 4회 정도 받으면 어디서 뭐 했어? 요즘 왜 이렇게 이뻐져? 이 소리 들으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안에 있는 찌꺼기를 완벽하게 빼줄 수 있는 게 트리트먼트예요. 얘는 흡착해서 안에서 빼주는 완벽한 성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빼내고 난 다음이가 중요해요. 빼내고 난 다음에 뭘 넣어주냐가 중요한데, 얘는요 여기 보시면 에이지락이라고 써 있어요. 얘는요 노화를 잠근다는 뜻이거든요. 노화를 잠근다는 뜻은 뭐냐면 노화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포가 젊어지게 하는 세포도 있고요, 나이를 들게 하는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세포도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젊어지게 하고 하는 재생세포가 밤에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밤에 잘 자는 사람이 피부가 좋은데, 갱년기 때 피부가 안 좋은 건 내가 요즘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은 거예요. 왜? 똑같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애들은요 그거를 키가 자라게 하고 두뇌가 개발하고 이런 세포로 써요. 왜냐면 재생시키는 세포가 더 훨씬 많아요. 나쁘게 하는 세포가 오히려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재생시키는 세포보다 늙게 하는 세포가 더 힘이 세니까 사람이 늙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 피부를 늙게 하는 세포가 여태까지 힘이 셌다면 이 에이지락 성분이요 걔를 자꾸 쳐요. 그래서 이 늙게 하는 세포가 쪽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세포를 계속 깨워주는 게 이 에이지락 특허 성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5회 정도 받으면 반드시 어디서 너무 예뻐졌다, 피부샷 바꿨어, 이 소리 들을게 제가 막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객님이 3회 정도만 받으면 그냥 일반 피부샷과 다를 게 없어요. 왜? 여기 긁어내는 작업밖에 안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4회부터 본격적으로 콜라겐 엘라스틴에 들어가서 영양을 넣어줄 건데, 여기서 딱 멈춰버린다는 거죠. 점 있고 꾸준히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5회 이상을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거를 그래서 모공은 깊고 좁은 이 항아리 모양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던지 아니면 A4 용지에 그리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고객님, 우리 표피는요, 피부는요, 모공이 이렇게 깊고 좁아요. 그래서 그리면서 해야죠. 여기에 이렇게 항아리처럼 돼 있거든요. 항아리처럼 돼 있는 이 안에 찌꺼기가 굉장히 많아요. 중금속보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진짜 피부 콜라겐 엘라스틴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니까 얘네가 무너져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이게 느슨해져 있는 상태. 그러면 내가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얘를 찌꺼기를 빼주는 작업을 먼저 시도할 거예요. 근데 얘가 하루아침에 고객님 10년, 20년 된 이 찌꺼기가 하루아침에 안 나오겠죠. 불리는 작업이 들어가겠죠. 얘가 3에서 4회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럼 5회부터는 빵 뚫릴 거고요. 그 다음부터 영양성분이 직접 들어가서 콜라겐 엘라스틴이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탄탄해질 거예요. 고객님이 우리가 여태까지 콜라겐, 자, 우리가 주름이 생기면 콜라겐을 보톡스를 맞죠. 자, 당장은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이 펴질 수 있어요. 6개월까지는. 근데 6개월 있다 또 맞고 1년 있다 또 맞잖아요. 그런데 그 보톡스는 균이잖아요. 그 김정은이 그 형 뭘로 죽였어요? 보톡스 균으로 죽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톡스 균을 소량을 물에 희석해서 받으니까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걔를 희석하기 위해서 내 간이 일을 해요. 간이 무지막지하게 일을 해요. 걔를 해독하려고. 그러면 자꾸 맞으면 어떤 생기냐면 간이 해독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성이 생겨요. 어떤 내성? 처음에 1년 정도 보톡스 한 번 맞았다가 나중에 6개월 한 번씩 맞아야 되고요. 나중에 3개월 한 번씩 맞아야 돼요. 그럼 내 몸은 더 지치겠죠. 그래서 저는 근본 원인을, 그리고 우리가 필러를 맞죠. 필러는 이물질이에요. 이물질을 넣는 거예요, 안에다가. 그쵸? 안에다 넣는데 우리가 이물질이 그게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이걸 관리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관리를 받으면, 저한테 6개월을 꾸준히 받으면 고객님이 그동안 보톡스를 1년에 한 번씩 맞았으면 2년에 한 번씩 맞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필러를 6개월에 한 번씩 맞았으면 1년에 한 번씩 맞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그걸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1년을 꾸준히 받으면 보톡스 필러 안 맞아도 자연적으로 예뻐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죠. 근데 이런 깡들이 없어. 이런 멘트를 하냐라는 거예요. 안 하니까 고객이, 보세요, 어디를 갔는데 걱정 마요. 내가 병 다 고쳐줄게요. 하는 의사하고 갔는데 그냥 환자하기 나름이죠 뭐. 이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 의사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쵸?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하지 마요. 이런 갑상선은 아무것도 아니야. 갑상선은 면역만 잘 채우면 되고 그거 쭉 떼어내면 되는데 환자 나름 맘먹기 나름이에요. 자꾸 암자를 빼세요. 머리에서 지우세요. 지우시고 운동하세요. 분명히 이거는 병도 아니에요. 제가 다 고쳐줄게요.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하고 해봅시다. 이런 어떤 의사가 더 좋냐라는 거죠. 똑같아요. 피부도. 언니 내가 다 고쳐줄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언니. 어디를 좀 더 신경 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언니 처음에 3회까지는 영양성분을 많이 못 넣어요. 왜? 어차피 얘가 흡수를 안 할 건데 내가 좋은 거 넣어주면 맨땅에 도루묵이니까 안 넣겠죠. 근데 4회부터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본격적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럼 뭐야? 너는 안 돼. 10회 티켓팅 해야 돼. 이 소리야. 그렇지. 이런 걸 안 깐다는 거죠. 그럼 멘트 하나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하면 되고요. 자, 이제 넘기고, 자, 피부 구조 볼게요. 피부는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표피는 피부 가장 바깥쪽에 있어요. 알죠? 그리고 여기도 금방 했던 거, 우리는 28일 주기예요. 그런데 플러스 본인 나이. 다시 짚어갈게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21일로 맞춰줘야 돼요. 인위적으로 21일로 맞춰줘야 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70매질이니까 21일로 맞추면 딱 3 나오죠. 3번, 한 달에 일주일에 3번은 각질 관리를 해야 된다. 딱 나오죠. 근데 원리를 알면 설명하기가 좋다는 거죠. 나는 일주일에 4번 정도 해야 되겠죠. 4번을 각질 관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 바빠 죽겠는데.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기저층은 표피, 피하지구에 있고요. 유국중, 이게 우리가 표피는요 5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배웠죠? 시험 봤죠?
5개 층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가장 밑에가 기저층인데 기저층은 세포 공장이다. 세포를 형성하는 세포 공장이다. 그래서 기저층이 일을 열심히 공장이 잘 돌아가야지 생산성이 늘려야지 돈을 벌죠. 똑같아요. 기저층에 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자꾸 만들어야지 피부는 젊어져요. 애기들은요 매일 세포가 만들어져요. 매일 각질이 탈락이 돼요. 그래서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포성 표피 박리증이라는 게 있어요. 걔네는요 너무 재생이 많아가지고 표피가 문드러지는 거예요. 재생할 힘이 없이 자꾸 재생을 시켜버리니까 그것도 병인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과립층은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있는 거고 각질층은 말 그대로 각질층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NAPCA라는 수분 인자가 넉넉하게 있어야지 내가 각질이 부드럽게 탈락이 된다. 그런데 NAPCA라는 수분 인자가 내 피부에 없으면 각질이 딱딱해진다. 딱딱해지면 거북이 등껍질처럼 벗겨진다. 그럼 아프겠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신진대사란 피부의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결정되면서 위로 올라오는 죽은 세포가 되어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세포가 딱딱해지면 힘들다. 그러니까 NAPCA라는 수분 인자를 충분히 뿌려주면 각질이 물컹물컹해서 잘 떨어지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화의 원인은 신진대사 기능이 진피 조직의 변화예요. 내가 표피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니까 진피가 제 일을 못하는 거예요. 표피에서 신진대사 이 주기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콜라겐 엘라스틴 진피가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노화가 오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히 하시면 돼요. 진피는요 진짜 피부예요. 그래서 표피의 기저층 경계가 가장 두꺼운 층인데요. 미용과 관련이 되어 있죠. 미용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콜라겐 엘라스틴이 3가지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 탄탄해져야지 피부가 늙질 않아요. 근데 얘가 무너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깊은 주름, 잔주름, 감지 능력이 피부의 진짜 피부라고 써있죠. 미용과. 그래서 진피에는요 2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유두층, 망상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피의 영양 공급과 그러니까 유두층은요 표피 영양 공급, 체온 조절, 모세혈관. 그래서 내가 홍조 있는 사람 있죠. 홍조 있는 사람은요 모세혈관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데도요? 예. 근데 왜 그럴까요? 자, 진피? 아니요. 다시 아까 그거. 자, 여기에 끝에 표피의 끝 엉덩이 쪽을 걸치고 있거든요. 모공에 엉덩이 쪽을 진피에 걸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세균이 많아. 모낭균. 그런데 모낭균이 피지라든지 노션이라든지 먹을 게 많아. 그럼 얘를 먹어요 그냥. 그런데 이 균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혈관을 파요. 이해했어요? 진피에 들어가서 콜라겐을 파먹고요 혈관을 파먹어요. 그래서 빨개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근본 원인을 뭐 해야 된다? 영양 성분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드름 피부들이 되게 홍조가 많이 생기거든요. 왜 여드름 피부는 많이 바르는 거 싫어해요. 그쵸? 많이 바르면 저기 하니까 많이 바르는 거 싫어하니까 얘가 먹을 게 없으니까 파먹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건조한 사람도 파먹죠.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산성을 써서 균을 없애고 진짜 진피까지 넣어주는 수분과 보수 영양 관리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갈바닉 관리를 하면 홍조 엄청 좋아져요. 진피까지 때려 넣으니까 균도 쓰면서 그거를 그래서 어떤 고객이 와도 나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치료해줄 수 있어야 돼. 자부심까지 다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망상층은 진피의 상화적 그물처럼 놓여 있는 모양이 이렇게 망상으로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게 저게 망상층이에요. 그럼 뭐냐면 아까 볼까요? 보시면 여기가 망상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여기가 유구층이에요. 진피. 이거 두꺼운 층으로 되어 있는 층. 표피하고 낮은 층. 이거는 손님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 성분은 S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결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써요. 이렇게 보면 이게 S자잖아요.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면 요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내가 그냥 이거를 그냥 S 결합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엘라스틴 단백질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히알루론산은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 엘라스틴이 충분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질인 성분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콜라겐 하면 콜라겐을 넣는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콜라겐은요 입자가 굵어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펩타이드 성분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히알루론산하고 플러스 펩타이드 성분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인 콜렉터예요. 나인 콜렉터가 주름에 되게 좋거든요. 걔는요 펩타이드 성분이에요. 그래서 진피에 들어가면 히알루론산하고 만나서 콜라겐으로 바꾸는 거예요. 콜라겐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이해했죠? 그래서 내가 다른 데는 뭐 콜라겐 화장품을 넣어준다는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없지만 콜라겐은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피하 조직은요 그 밑에예요. 피부의 최하에 이런 밑에 위치하고 있으면 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체온 조절, 피하 지방 축적이 되고요. 외부로부터 피부 보호, 영양 상태를 판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진피 밑에가 피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운동량과 관련이 있어요. 운동을 막 하면 피하 조직이 단단하죠. 지방이 안 생기죠. 그런데 피하 조직이면 지방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몸 지방 안 생기잖아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지방이 생기죠.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피부는요 각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그래서 노화된 각질이 쌓이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각질이 쌓여요. 근데 그거를 내가 신진대사 원활하기 위해서 마사지나 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각질 관리, 마사지, 팩을 해줘야지 내 피부가 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흡수 작용을 하고 있어요. 피부는요 가장 바깥쪽에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유효 성분을 물질을 흡수하고 파운데이션 같은 유효 성분은 지방막에 의해 노폐물을 흡수하며 기미, 여드름, 트러블을 일으켜요. 뭐냐면 내가 파운데이션 같은 거를 잘못된 걸 바르잖아요. 그럼 그 안 좋은 게 피부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어떠냐면 그 안 좋은 게 모공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멜라닌 색소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기미 잡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고요. 요즘에는 보세요. 요즘에는요 네 번째 선크림은 필수로 발라야 돼요. 피부가 좋아지려면. 네 번째 선기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노화에서 광노화로 오거든요. 광노화라고 쓰세요. 그런데 옛날보다요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우리 알죠? 햇빛이 옛날 햇빛이라고 틀린 거. 그래서 기미라든지 피부 자극이 더 피부암이 훨씬 많잖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 오존층 막이 딱 있었는데 그게 벗겨지면서 직접 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선크림은 필수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고객들한테. 선크림은요 고객님이 지금 기미는요 1, 2년 전에 기미가 생긴 게 아니에요 고객님. 적어도 10년, 20년 전부터 선기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기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검버섯 같은 거 생기는 거 싫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선크림 바르셔야 돼요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기능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 나는 선크림 안 맞아요 라고 하는 분들, 난 선크림 안 맞아요. 선크림 바르면 저기예요. 그래서 천연 성분으로 안전한 선크림이 있어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거기에다가 선기능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계속 재생시키는 선크림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돼요. 선크림 안 맞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보라색 선크림이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서 항산화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피부는 매일 늙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를 햇빛으로
받았을 때 피부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항산화 기능이 같이 들어있다고요. 선 기능도 50으로 완벽하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때그때 빨리빨리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아는 게 없으면 아 그래요? 그래도 좀 바르셔야 되는데 이러고 땡이라는 거죠. 의외로 선크림이 안 맞아서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호흡작용이 있어요. 피부는 폐의 1%를 차지해요. 아까 말했듯이 이 1%가 땅에 묻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1%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고객님의 면역 상태도 피부로 나타나요. 내가 건선이 있거나 자꾸 가렵거나 그럼 지금 몸의 면역 상태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아토피도요 면역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꾸 가렵거나 피부가 두드러기가 나면 지금 몸속에 해독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독하셔야죠 몸. 몸에 장기 해독하면 피부도 다 좋아져요. 그러면서 티알라이트를 보내셔야 되는 거죠. 티알라이트는 100% 해독이에요. 내가 암으로부터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요 1년에 2번씩은 티알라이트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티알라이트는 해독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세포를요 에이지락 성분이 내가 지금 40대 세포야? 20대로 돌려줘요. 50대 세포야? 그럼 20, 30대로 돌려줘요. 내 세포 기능을. 그럼 내가 세포 기능이 건강해지면 다시 늙는 데가 또 오래 걸리겠죠. 그게 티알라이트예요. 단순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에요. 그건 기가 막힌 혁신적인 제품이에요. 몸에 안에 나쁜 물질 해독을 싹 하면서 내 세포도 20대로 바꿔주는 게 티알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는 하고요. 화장품은요, 여기 중요하죠. 화장품은 피부 생리학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이 지금 쓰는 화장품이 고객님 피부 생리학의 근거를 두셔서 쓰셔야 되는데 그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고객님의 맞춤형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문가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하고 나서 약을 처방해주면 선생님 그거 항생제 집에 있어요. 그거 안 먹을래. 이래요? 칙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피부샵에 와서 추천해준다고 하면 칙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고객님 저는요 자격증만 딴 사람이 아니에요. 피부 생리학부터 이론부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고객님 피부를 진짜 좋아지게 해주고 싶거든요. 저 믿고 쓰는 거 다 쓰면 저랑 한번 1대1 맞춰서 진짜 좋아지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물러나? 나 집에 쓰는 거 있어요. 그러면 입 다물고 물러나. 그거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라이센스를 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거기 항생제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지 않아요 의사가? 그럼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병원 가세요. 이러잖아요 의사도. 나한테 오지 마세요 하잖아요. 그럼 칙소리 안 하고 처방 받아서 먹잖아요. 집에 항생제 있어도. 그런데 여기 와서 쓰는 거 내가 지금 쓰는 거 당장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쓰는 거 다 바꾸라는데 이 사람이 저기를 고객님 저 생각보다 많이 배웠거든요. 피부 쪽으로. 그리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세미나 다녀요. 저는 저한테 오는 고객님들은 피부로 왔으면 피부로 완벽하게 좋아지게 해주고 싶고요. 몸으로 왔으면 바디를 진짜 좋아지게 해줘서 어깨 아픔 완전 치료해주고 싶고 두피로 왔으면 두피로 완벽하게 치료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고객님이 저한테 오는 건 보약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보약만 먹고 밥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도 안 먹어. 그럼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약도 필요하죠. 에너지를 생기고 몸을 보호를 하니 저게 열을 내고 기능을 뛰어나게 하는데 그러면 고객님이 집에서 아무거나 먹으면요 보약도요 센 게 안 들어가요. 왜 갑자기 센 게 들어가면요 고객님이 탈이 나거든. 갑자기 좋은 게 왕창이 들어가면요 고객님이 탈이 나요. 그럼 고객님이 싫어하시잖아요. 피부 관리도 똑같아요. 고객님이 쓰는 거 집에서 아무거나 쓰시고 피부에 안 맞는 거 쓰시잖아요. 그럼 나는 그만큼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12번 샵에서 갑자기 얼굴이 벌겋게 탈이 난다니까 따갑거나 뭐 건조하거나 그럼 고객님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객님이 내가 추천해주는 거 인아웃을 바꾸잖아요. 그럼 저는 왕창 넣어드려요. 진피가 배가 터질 정도로.
그래서 빨리 좋아지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세게 나가야죠. 어차피 저한테 10회 50만 원에 끌었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혜택을 보는데 고객님 50만 원 혜택만 보실래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따지면. 그럼 나는 30만 원의 제품 사서 100만 원을 찍어보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자신 있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누스킨을 하니까 고객이 누스킨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나? 아니 지금 피부 관리 받으러 왔잖아. 누스킨하고 뭔 상관 있어. 피부 관리를 받으러 왔는데 내가 전문가니까 엄선하게 추천하는 게 누스킨이 최고라 누스킨을 추천해 주는 건데 고객한테 누스킨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담을 하는데요. 누스킨 제품을 쓰면서 피부 관리를 받고 하잖아요.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하고 등하고 복부 받으면요. 이분 100% 티켓팅이에요. 나한테. 브랜드 체인지 안 하잖아요. 화장품 브랜드 체인지 안 하는 사람은요.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요. 거의 100% 샵할 때 100% 파트너를요. 손님한테 파트너, 손님이 파트너 됐어요. 손님이 오면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언니 뭐예요? 언니 무슨 일해요? 언니 집에서 놀아요? 그럼 언니 자격증 한번 따봐요. 나랑 이거 같이 해봐요. 아 무슨 그럼 언니 안 하려면 소개시켜줘요. 이거 배워가서 돈 벌 사람 소개시켜줘요. 내가 진짜 돈 벌게 만들어줄게. 이러면요 누구라도 소개해요. 여드름 언니가 왔어요. 저는 여드름 언니한테 언니 이래봐요. 그랬더니 아 나는 피부 관리 싫어 하기 싫어. 언니 이거 피부 관리만 하는 일 아니에요. 이거 피부 관리만 하는 일 아니에요. 나중에 교육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 자기는 싫대. 그러면 내가 언니 저하고 딜을 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언니 여드름을 고쳐줄 건데 언니 여드름이 좋아지면 나 일할 사람 한 명만 소개시켜줘요. 2달 만에 그 언니가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 파트너 됐어요.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은 샵하면서 리크루팅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손님으로만 보니까 그래요. 어려웠거든. 손님으로만 보니까. 손님으로만 보면 안 된다니까. 그 손님은 언젠가 간다니까요. 우리 발 달린 짐승이라니까요. 발 달린 짐승은요.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나한테 와야 될 이유를 찾아서 내가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하시면 그러면 그런 깡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하려면 계속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피부 진단은요. 이거는 사장님이 읽어보시면 돼요. 피부 진단 뭐 건설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고 이거 읽어보면 이대로만 보시면 되거든요. 질문법 다 있어요. 어떻게 질문하나 그 다음에 여드름 피부 이거 다 배울 거니까 나중에 기미 잡기 다 배울 거니까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 기본 베이직 관리 들어가는 거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오바 크림을 하나를 더 넣어야 돼요. 마무리 바오바 크림. 수분 크림을 조금 양을 줄여서 발라주고 바오바 크림을 추가로 해서 하나 발라주세요. 옛날엔 바오바 크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바오바 크림을 안 발라도 됐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마무리로 바오바 크림을 발라줘야지 돼요. 그래서 마무리에 바오바 크림이 하나씩 다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관리가 그래서 하나하나 배울 건데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클렌징 과정, 테크닉, 팩, 마무리 이게 우리가 베이직 영양 관리거든요. 그리고 베이직 영양 관리가 이게 딱 2가지예요. 건성, 지성. 이게 중성이 아니고 지성이에요? 중성이나 그러니까 중성이나 뒤에 지성 이렇게 다 건성, 지성, 중성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성은 2가지예요. 자 여기 건성은 바오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성은요 봐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중성은요? 중성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요즘 중성이란 게 없어요. 솔직히 따지면 중성을 안 와요. 이해했죠? 네네. 거의 중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윤곽 관리, 갈바닉 관리를 배울 거예요. 이 관리를 윤곽 리프팅에서 윤곽 리프팅이라고 우리가
테크닉을 안 하진 않아요. 기존 테크닉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들어가니까 오늘 할 거고